그럼 사망. 부동산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어느 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부동산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같으면 이렇게 조문 읽고 끝났을 내용이지만 이제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졌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양괄호 2번에 있는 판례들과 3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거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돼요. 근데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침 234페이지 밑에 여백이 좀 많이 있죠. 뭐 35페이지에도 좀 있고요. 아까 그림을 하나 그리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좀 길게 그리고 위아래도 꽤 많이 그릴 거니까 별도의 노트를 활용하시는 등을 해가지고 필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송을 걸었고 실질이 이럴 때 법원의 조치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는 이게 민사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법상 계약이네.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처분이었던 거예요. 즉 행정소송으로 갔어야 되는 사건이죠. 근데 내가 이게 처분인지 계약인지 구분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인 줄 알고 잘못 걸었던 거예요. 뭘로 걸었어야 되는데? 행정으로 걸었어야 되는데 소송을 잘못 걸어버린 겁니다.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행정법원에 걸었어야 되는데 동작구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으로 잘못 걸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소장은 민사재판부 판사가 받았죠. 중앙지방법원에.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둘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표현이니까 소송을 받은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불렀죠. 받을 숫자 써서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게 되고 밑에 게 중요해요. 일단 적으신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예시를 적어볼게요. 오늘 계속 부산 나왔으니까 부산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그럼 부산지방법원 안에는 어떤 재판부들이 존재한다? 민사재판부도 있고 형사재판부도 있고 또 뭐도 있다? 행정재판부도 있죠. 그럼 난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느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걸었냐면은 부산지방법원에 걸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행정소송이었던 거죠. 근데 어차피 행정소송도 어느 법원에 걸어야 되나요? 부산지방법원에 걸어야 돼요. 왜? 어차피 수소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민사관할도 있지만 무슨 관할도 있으니까 행정관할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사판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재판을 하면 됩니다. 소변경 후. 아직 안 배운 개념이지만 소변경 후, 즉 민사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바꾸자라고 소송을 변경하는 걸까요? 항고소송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재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그냥 지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만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을 갖지 못한 지역이 있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지역? 서울이요. 왜? 내가 동작구라고 할게요. 중앙지방법원에 지금 민사소송 걸었죠. 근데 중앙지방법원은 행정사건 관할할 수가 없어요. 서울의 행정사건은 다 어디서 하니까? 서울행법에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유일한 예시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 중앙 동서남북 지방법원도 많죠. 지법만 5개가 있는 건데 물론 그중 제일 그 볼륨이 큰 거는 저기 중앙지방법원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앙지방법원 판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민사사건이랍시고 걸렸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될 사건이에요. 그럼 나 재판할 수 있다 없다? 하면 못하죠. 뭐가 없으니까. 내 관할,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각하시켜버려야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럼 각하시키면 넌 다시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소장 들고 가서 지역만 양재역에 있거든요. 지하철 한 2-3개 타고 가서 양재역 가서 다시 내면 되겠죠. 나는 귀찮은 짓거리를 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민사판사, 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어디다 보내주면 될까요? 행법판사로 보내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바뀌게 돼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송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걸 소송을 이사시킨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송한다라고 해요. 즉 각 이송을 해야 되지 서울중앙이라고 할게요. 중앙법원에서 어느 법원으로? 행정법원으로. 뭘 하면 안 된다? 각하를 하면 안 돼요.가 원칙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예시를 넣어서 생각하셔야 좀 편하실 겁니다. 중앙판사는 각한 다음에 다시 거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줘라? 서울행정법원 관할권을 가진 행법으로 토스를 해주고 위에 거랑 달리 위에 거는 같은 법원 안에 그냥 옆에 판사님들인 건데 지금 밑에 상황은 뭐가 달라지게 된다? 법원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사시켜버리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송결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송을 이사시킨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행법으로 보내줘야 되지 뭘 시키지 마라? 각하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로 했어야 하는데 자,
자, 이게 민사인지 행정인지 똑같은 말 계속하지만 구분이 졸라 쉽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2심 판례가 틀린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제도 2심 판례 틀린 걸 몇 개 보셨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을 때 그 서훈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피고는 보훈처장이다가 아니고 대통령이었는데 보훈처장으로 잘못 걸어버렸고 2심 판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냥 본안 때렸어요. 피고는 맞네. 틀렸다라 그랬죠.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헷갈리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판사도 뭐가 헷갈릴 수 있을까요? 이거 분명히 행정사건인데 민사네 라고 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자기도 이거 민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판결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법원으로 뭐 해줬어야 되는데? 이송시켜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봐도 이거 민사사건인 것 같으니까 민사재판으로 판결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민사 판결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사건이었냐? 민사 판결로 1심에서 본안 나갔고 2심에서도 민사 판결로 본안 판결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1, 2심 판사 아무도 캐치를 못했던 거죠.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거 뭐야 행정이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야 처음부터 다 다시 해 라고 1심으로 보내버리게 되고 이러면 재판 한 10년 넘어가게 되죠 이제. 자, 바로 이런 민사 판결은 위법하다라고 합니다.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라고 해요. 관할을 위반했다. 이거 어느 행정사건 관할을 가진 어디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법원 했어야 되는데 야 행정사건 관할도 없는 민사 네가 왜 민사 판결을 때려? 그래서 2심 깨버리고 2심으로 돌려준 것도 아니고 아예 어디로 토스시켰냐면 1심으로 토스시켜서 야 그럼 1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받겠죠. 그럼 중앙판사는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송시켜주고 다시 서울행정법원 1심부터 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1심, 2심 민사로 잘못 받았고 대법원 받았고 1심 중앙으로 갔다가 1심 행정으로 다시 가고 그 다음 또 이제 1심 끝나면 고등 가고 대법원 또 가겠죠. 이렇게 재판을 67번 받는 경우도 잘못하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10년 후딱 갑니다. 잘못하면 심급 하나당 1, 2년 넘어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위법하다라고 봤냐?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사건은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사건은 전속 관할이다. 이 전속의 전속은 우리가 연예인 전속 계약할 때 그 전속이랑 똑같은 거예요. 행정사건은 오직 어떤 사건 관할할 수 있는 법원만이 할 수 있다. 행정사건 관할하는 법원만이 심리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할이 없는 민사재판부는 절대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전속 관할 위반한 위법이 있어서 다 다시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가 원칙이고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행법에 걸었어야 될 걸 잘못 걸었다. 그럼 중앙판사가 잘 캐치해서 원래 뭐 해줬어야 된다? 이송시켜줬어야 되는데 중앙판사도 헷갈려가지고 그냥 다 판결 때려버렸다. 그럼 끝났다. 다 다시 해야 된다. 다 다시 해야 돼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고 중요한 최신 판례예요. 자, 이번에는 민사판사가 보니까 왜 민사소송을 걸었는지 딱 알겠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처분으로 보이는데 이래서 민사로 걸었구만 딱 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걸 마인드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분명히 처분일 것 같은데 처분으로 보이는데 얘도 분명히 처분인 줄 알았을 것 같은데 제발 민사여라라고 기대를 갖고 건 것 같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90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죠.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제소기간이 지난 게 명백하다. 그럼 어차피 취소소송 걸어봤자 무조건 무슨 판결 받을까요? 카카 받겠죠. 그니까 민사로 걸었네 라고 명백한 경우에는 자 이때도 이송시켜버리면 어차피 행정판사가 또 뭐 해야 되죠? 카카 시켜버려야 되죠. 그럼 그렇게 구태여 행정판사 귀찮게 할 거 없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카카 때리면 되는 거죠. 정확해요. 카카를 때리게 됩니다. 서로 귀찮게 하지 말자 그 말이죠. 내가 이미 한번 읽어봤으니까 그냥 민사판사가 카카 때리면 끝나는 거지 굳이 행정판사 힘들게 하지 마라 바쁜데 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나온 중요한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반. 행정으로 걸었어야 될 걸 뭘로 잘못 걸었다? 민사로 잘못 건 케이스가 되면은 이제 전 지우고 다시 쓸 건데요. 밑에는 어떻게 적힐까요? 뒤집으면 되겠죠. 민사로 걸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뭘로 잘못 걸었다? 행정으로 잘못 걸었다. 이건 정말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냐? 분명히 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공법상 계약일지 사법상 계약일지 구분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요거 지운 다음 이제 저걸 리버스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번엔 정반대로 나는 이거 당사자 소송이다. 공법상 계약이었다. 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걸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계약이었다? 민사소송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자, 또 민사소송법의 어려운 개념을 하나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셨다라고 해볼게요. 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당사자 소송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민사재판부에서
지금 재판받으러 나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거 관할이 잘못됐다. 이송시켜달라. 라고 이송해달라고 소송 요건 없다. 이 말을 했으면 됐을 텐데 공무원도 잘 몰랐던 거죠. 청구 기각을 해달라. 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 기각을 해달라는 말은 소송 요건이 없다는 주장인가요? 본안에 관한 주장인가요? 본안에 관한 주장이죠. 본안에 관한 주장이란 말은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바로 본안이잖아요. 그 말인즉 피고가 나와가지고 본안에 관하여 뭔가 말을 합니다. 물론 변론했다는 말은 재판이 열렸고 거기 나가서 내가 판사 앞에서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느 법원 가서 말한 건가요?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중에. 행정법원 가서 말한 거죠. 실제로 건 게 행정법원이니까. 어떤 사건이었어야 되는데? 민사사건인데 행정법원으로 서울로 해볼게요. 서울중앙에 걸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서울행정으로 잘못 걸어버렸고 근데 판사가 재판을 일단 잡아줬고 재판 가서 판사님 이거 서울중앙으로 이송시켜주세요. 이거 관할 위반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판사님 청구 기각해주세요. 라고 본안에 관하여 내가 말을 한 순간 민소법상 변론 관할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변론 관할. 변론이란 건 법정에서 말하는 걸 변론이라고 해요. 자, 민소법의 개념이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때 계속 민소법 내용을 배울 건데 졸리 짜증나요. 민소법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주제예요. 그럼 변론 관할이란 뭐냐? 원래 관할이 없어요. 근데 피고가 나와가지고 나 여기서 재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청구 기각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처리하냐? 너 여기서 재판 받겠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냥 거기서 하자 라는 변론함으로써 관할이 생기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변론 관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대전에다가 관할이 없어요. 민소법상 돈 달라는 소송의 관할은 원고 피고 주소지지 제3의 주소지인 대전은 관할이 없습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전까지 와서 재판받기 겁나 귀찮을 거잖아요. 그럼 대전에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될까요? 이송해달라.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해버렸다? 청구 기각해달라. 본안에 관해 말하는 순간 대전지방법원에 뭐가 생겨버린다? 관할이 그냥 생겨버려요. 민소법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 왜냐? 민사사건은 행정사건과 달리 전속관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은 전속관할이 아니에요. 아까 바로 위에 여러분 그려져 있을 텐데 행정사건은 무슨 관할이라 그랬죠? 전속관할이에요. 무조건 행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에서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 법원 조직법에 그렇게 적어놔서 그래요. 법 규정으로. 근데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전속관할이라는 조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법원이지만 민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절대 안 생기다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관할이 아니어서. 전속 관할이 아니어서 이른바 어떤 관할이 생김? 변론 관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 정리되셨나요? 그럼 이제 밑에 내용 적고 관할 파트를 마치도록 할 건데 자 이번에 이랬던 경우에요. 변론 관할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민사사건인데 당사자 소송인 행정소송으로 서울행법에 걸어버렸고 판사도 정확히 말해서는 이게 민사인지 몰랐을 거예요. 공법상 기각이라 판단해가지고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해버린 겁니다. 이거 민사사건인데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버렸고 그냥 쭉 가버린 거잖아요. 변론관할 생겼다고 했을 때. 결국 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한 이 민사사건이 절차가 위반했는지 그래서 1심에부터 행정소송 절차로 다 시작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민사사건으로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민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어야 될 사건이 어떤 사건 절차로 진행이 돼버렸죠? 행정소송 절차로 다 진행이 돼버렸거든요. 1심, 2심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자 이거는 근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행소법은 조문이 많다 적다. 되게 적다. 그 이유는 어떤 법 다 갖다 쓰니까. 민소법 다 갖다 쓰니까. 그 말인즉 민사소송이랑 행정소송은 너무 다르다. 진짜 실무상 다 똑같다. 다 똑같아요. 물론 법 조문상은 두세 개 좀 차이 나는 게 있긴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느끼는 차이는 아예 없습니다. 빵이에요, 빵.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민사사건은 행정 절차로 진행했다 뭐 크게 달라질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은 재판이니까.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